우리가 관심을 그동안 가졌던 것은 광역단체장만 예, 예. 어디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라든가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기초단체장입니다. 예, 예. 또 그 기초단체장들도 서울의 경우 이런 구청장이라든가 이 시의회 저기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의회도 99%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구청장 25개 중에 서초구 빼놓고 다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수도권 또 지방자치단체장 여기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헤럴드 경제 의뢰해갖고 KSOI라고 여기는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23, 24일 했는데 25개 구청 서울 이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지난 2018년이죠. 그게 이제 거꾸로가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네. 물고 나무 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 권력의 교체죠. 지방 권력의 네. 교체가 일어나. 그러니까 쓰나미가 전체적인 그런 민심의 흐름이 무슨 광역단체장만 일어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기초에서부터 일어나야 그게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런 것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몇 퍼센트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제 내부의 그 민심이 현장에서의 민심이 도저히 지금 이 민주당으로는 안 되겠다. 그다음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홍보나 이런 거 굉장히 잘했잖아요. 타견민이나 이런 친구들 잘했죠.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 속에 이제 그동안 5년을 지내왔는데 지금 5년을 돌이켜 보니까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실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양아치적인 뭐 그런 면모가 있는데다가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거 아니에요. 늘 그냥 뭐 포장, 남북대화, 평화 뭐 이런 타령만 하면서 개인 국민 개개인의 삶을 이제 잘 돌보지 못했다는 게 완전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 뭐 곳곳에 성비나 성추문이나 뭐 이런 것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제는 안 되겠다. 바꾸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국민의힘당 후보 잘 보지도 않고 웬만하면 찍어주는 그런 큰 흐름에 이제 거대한 하여튼 쓰나미 같은 변화가 지금 막 물이 몰려오고 있어 지금 몰려와서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하고 나왔는데요. 사전투표율도 예상보다는 훨씬 지금 올라가고 있는 높죠. 것은 민심의 응징의 회초리를 민심이 들었다고 봐야 하고 지금 이 KSOI 25개 구청별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은 25개 중에 22개가 국민의힘 우세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10곳은 오차 범위 밖으로 우세고 12곳은 오차 범위 내 우세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한 데가 관악, 성동, 중량 이 세 군데예요. 그런데 관악구만 하더라도 한 4.3%번이 차이가 안 나고 성동은 0.6%입니다. 뭐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게 지금 이 조사로 보면 0.6%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량도 2.1% 뿐이 안 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난 데가 이제 아주 뭐 전통적인 민주 텃밭이 관악구 아닙니까? 거기는 이해찬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민주당만 뭐 구청장이고 국회의원이고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 노도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금강구, 금천, 관악, 구로 이 중에서 지금 관악만 하나 살아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2018년 재판되는 거 아니냐. 그때 국민의힘이 서초 하나 살린 것처럼 이 추세로 지금 가면은 관악 하나 살아남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오차범위 내로 이기고 있는데 이긴다 해도 3개밖에 못 이기고 그 중에서는 지금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로 이기고 있는 곳은 관악 하나밖에 없는 4.3%밖에 안 되고 이것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7% 이내에 아주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며칠 사이에 사실은 선거라는 건 3일 전에 결정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6월 1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전패, 싹쓸이 당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게 민심이라고 봐야 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도 아까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세차게 이제 선거운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싸우고 있고 뭐 지도부 자체가 그래서 참 큰 흐름은 하여튼 간에 이게 이제 뭐 교체되는 거 어느 정도 어디까지냐 지금 이게 이제 이슈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뭐 그쪽에 나오신 분이 어떤 분인가 그런 평가보다도 무조건 국민의힘에다 갖다 찍는 강남 같은데도 강남구 정승균 지금 민주당 구청장 아닙니까? 그리고 조성영 국민의힘 후보가 하프게임이에요. 하프게임. 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잘 안 알려진 인물이고 전혀 뭐 어디 보이지도 않아요. 민주당 프레카드도 몇 개 안 걸었더라고요. 중앙일보 간부 하시고 국정홍보처장하고 뭐 나름대로 아주 존재를 많이 했죠. 노무현 때부터 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경기 지역에서도 이제 뭐 경기 지역이 35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시군이죠. 군은 없으니까 시군이 있는데 그게 70만 이상 아주 큰 데 아닙니까? 이런 데 이제 관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11곳입니다. 11곳. 그 중에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곳이 6번. 현재 여론조사상 고양, 구리, 남양주, 성남, 용인, 평택 그리고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이 부천, 수원, 의정부, 파주 4곳. 그래갖고 10곳이 우세하고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 저 화성 딱 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사는 성남.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저 국민의힘은 신상진 의원, 전 의원. 성남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국환이 이제 민주당 후보인데 두 사람 간에 19.4%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뒤집기가 어렵고 여기도 70만 이상 11곳 중에 10곳을 국민의힘이 석권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평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 전 이제 대통령 후보가 사실은 그때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0.73% 차이로 뭐 석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어쩌면 이제 마지막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성남에서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차이 나고 지금 경기도에 지금 자기 경기지사인데 지금 11개 중에서 지금 10개가 잘못하면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죠. 원래 이제 11곳 다 민주지역 그 시장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도 김동연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까보면은 확 달라질 광해가 이제 경기도 하나인데 사실 아슬아슬 경기도 하나잖아요. 그렇죠. 엎치락뒤치락 하는 데가. 그런데 지금 이제 참 이게 김은혜 씨가 진짜로 이제 최초의 여성 광역 단체장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아주 스타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민심의 추세, 밑바닥 추세를 보면은 이게 뭐 100%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라 해서 지금도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윤영선한테 좀 앞선 데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중앙일보라든가 동아일보 보면은 오차 범위 밖에서 밀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개항을이 이재명의 뭐 그냥 무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뭐 예측까지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원래 서울구청장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25개인데 한 10개 내지 11개는 그래도 이기지 않겠느냐. 이 노도광이라든가 금강구 이런 데는 뭐 자기들이 늘 얘기해 왔으니까 과거에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관악 하나 빼고는 어디도 지금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관악도 지금 추세로 보면은 알 수가 거기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경기도도 이렇게 아주 주요한 70만이 넘는 아주 거대 시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그게 민심의 도도한 흐름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이번에 안 나왔어야 하거든요.
나와가지고 자기 혹시 혼자 살아났더라도 다른 사람 다 죽여버렸다. 그 이재명에 나와가지고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나갈 때, 물러날 때 사실은 이제 국민이 다른 사람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잘 협조해주고 사실 덕담하고 이렇게 물러나도 되는데 나가면서도 그냥 의기장 놓고 비판하고 뭐 그냥 대통령실 옮기는데 안보가 문제가 되는 안보가 문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산도 절반으로 뚝 잘라갖고 그래서 해주고. 끝까지 이제 목리를 부리다가 이제 가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제 사실은 무리해서 대선 후보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낙연 씨가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사실은 자기가 이기기 때문에 대선 후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대선 후 뭐 자기 형수 욕설도 있고 그동안 대장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 뭐 전과도 지금 뭐 사범이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끝나고 난 뒤에는 사실은 패배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부득해서 정권 재창출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숙고하고 이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냥 자기 될 만한데 찾아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나오고 가서 뭐 싸우고 뭐 닭뼈 그 그릇에 뭐 머리를 맞는데 그냥 구속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구속시키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했고 이 당도 대선에서 사실은 패배하고 나면은 책임 있는 사람은 다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당권을 잡고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 쇄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거에 패배 책임 있는 자들이 전부 잡아가지고 또 그냥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호총이, 송영길이, 이재명 세 사람이 대선 패배 아주 3인방 아닙니까? 송영길 씨만 해도 사실은 당 대표하면서 대선 패배한 당 대표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이제 사실은 좀 자숙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서울시장 나와서 또 뭐 선거 비용 쓰고 미디어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대선 때는 586 물러나야 한다 해갖고 자기 이제 개항에 불출마하겠다는데 자기 속셈은 거기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내보내고 자기는 서울로 와서 나올 그런 생각 꿍꿍이 속을 차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백일하에 드러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서 안 되지만 골라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금수완박도 그렇잖아요. 사실 뭐 국회 의석수 많다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하고 그야말로 최강욱 징계도 안 하고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실망해서 이번엔 이제 정권을 바꿨으니까 국민의 힘당한테 한번 당신들이 한번 해보시오 하면서 주는 이 흐름이 이어지는 거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더 말씀하신 대로 자숙하고 과거 DJ가 했던 것처럼 영국이든 어디 가서 좀 조용히 공보로 나가겠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수사가 설사 진행되더라도 외국에 있는 사람 뭐 들어라 해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선 후보까지 그런 좀 격조 있는 그런 처신을 하셔야 하는데 방패막이 이 방탄조끼 있겠다고 그 아무 연고도 없는 개항은에 나가갖고 지금 설사 댄들 안 되면 이제 본인 얘기도 정치 생명 끝이지만 팬들 뭐 거의 신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는 무슨 영이 설 것이며 권위가 설 것입니까? 리더십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선거 결과가 나름대로 예상이 되니까 그 이후에 8월 전당대회를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작전들을 펴다가 오히려 지방선거 앞두고 내용까지 벌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흐름은 국민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모아주는 거 아니에요? 국정안전, 국가를 잘 운영해봐라 힘을 모아주는데 이제 윤 대통령 역시 이거 자체 국민의 뜻에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다 열어봐야 되지만 아직 뭐 그렇지만 뭐 상당한 승리는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탕으로 이제 좋은 정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초심을 잃지 않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